한국사 해보죠. 한국사 조금 해보죠. 한국사는 몇 개, 양이 얼마 안 되네. 국어랑 영어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아우 지금 날이 추워져가지고 일단 봅시다. 삼국의 중심지가 다음과 같이 이동할 때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중심지, 삼국의 중심지는 기본적으로 4, 5, 6 외우면 되죠. 4세기 백제고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죠. 국내성, 평양성 옮긴 거는 장수왕 때죠. 장수왕. 옳지 않은 것은 장수왕 때, 일단 여기는 장수왕 때고 한성위례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거. 이제 그 계로왕이 그 아차산성에서 죽었을 때 그 장수왕이 죽였나? 그거고 웅진에서 사비한 거는 성왕이죠. 성왕. 네. 보면 장수왕 때 중심지가 삼국의 중심지가 다인가 이동할 때 나는 아까 4, 5, 6 한 건 삼국의 전성기. 이런 거 시험 풀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장수왕 때니까 장수왕 때 남북조랑 각각 교류하면 두 세력 조종했죠. 네. 그러니까 그 남하 정책을 할 때 이제 고구려가 여기 있고 여긴 중국이 있고 여기 뭐 신라랑 백제가 있는데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이 길을 쳐들어갈 때 뒤가 불안하잖아요. 그래가 장수왕 때 이제 남북 쪽에 중국이죠. 간단하게 중국이랑 각각 교류해가지고 두 세력 조정해서 고구려를 신경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남진을 합니다. 그래갖고 내려와갖고 한성위례성에서 이제 계로왕을 죽이는 거죠. 예, 예, 한강 상실했고 이것도 맞아요. 예, 이거 한 다음에 이제 한강을 먹히고 장수왕이 이제 제대로 내려왔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임금이 죽었으니까 무역 활동이 침체되고 귀족 세력이 정치를 주도했겠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사비 천도한 사람은 이제 성왕인데, 성왕 같은 경우에는 22부죠. 22부. 예, 예. 성왕이 뒤고, 알지? 성왕이 뒤인가? 성왕이 뒤일 거예요. 잠시. 일단은 답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령왕 시호니까 왕이 달라요. 무령왕이 먼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령왕 다음에 잠시만요. 성왕. 무령왕이 먼저죠. 헷갈리. 무령왕 다음에 성왕이었어. 이거 제가 그냥 외웠던 거는 이제 어차피 헷갈리는 거는 22담로랑 22부가 누군지 그거 있잖아요. 22담로가 먼저인 건 알고 있었어요.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왕이 누가 먼저인지를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일단 뭐 다시 어차피 보는 게 이제 다시 까문 것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 그러려고 하는가. 일단 그래 4번이 맞습니다. 이건 성왕 보기 지문은 그러니까 제시된 건 성왕이었고 여기 하는 거는 무령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단군 조선의 역사를 다룬 책으로 옳은 것은, 단군 조선은 진짜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디귿 기역 들어가는 거 찾으면 돼요. 요 동국사략 있잖아요. 디귿 기역. 그 고조선 다룬 거 해가지고 몇 개 있거든요. 동국 여지성남이랑 동국 통감이랑 동국 역대총무랑 동사강목 표제음주 동국사략. 그러니까 디귿 기역 들어가는 거 진짜 못 찍겠으면 디귿 기역 들어가는 거 하면 돼요. 삼국사기 이거는 바로 제낄 수 있고, 그다음에 고려사전료도 이건 고려사겠죠. 이게 그러니까
2번, 3번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연려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정치와 문화를 중심으로 기술한 누구 책이었더라? 이거 조선 후기로 알고 있는데 이긍익? 네, 19세기 조선의 정치와 문화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잠시만요. 백제 근초고왕의 업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근초고왕은 백제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죠. 이거는 맞고요. 마한 차지한 거 맞고요. 고국 이게 죽은 사람은 고국 원앙입니다. 고국 원앙. 그러니까 원통에 죽어서 원통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기 위해 왜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는 전진, 그다음에 백제는 동진. 또 중요한 게 이제 불교 수용한 거는 고구려는 소수림왕 아까 봤는데 까먹네 보세요. 에, 에, 소수림왕이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왕이 고유왕인데 고유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이론을 다 하긴 했는데 불교는 아니었어요. 불교는 근초고왕 다음이었어요. 침류왕.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 수용한 건 뭐 법흥왕인 거 잘 알잖아요. 이름이 아예 확 바뀌어 버리니까. 뇌물마리간이 마지막 읽기인데 에? 아니네. 소지마리간. 소지마리간이고 법흥왕 하면 되고 부자상소 확립하였다. 그렇죠? 그 고이왕 때는 형제 상속에다가 이제 그 넘어오면서 근초고왕이 되면서 이제 부자 상속으로 확립됐고요. 그다음에 고흥서기. 이건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아직기가 한자 알려준 거, 일본에. 그리고 왕인이 노노랑 천자 뭐 갖다 준 거. 이거 알면 됩니다. 가에서 마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백제는 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동성왕이 잠시 동성왕이랑 소지마리칸이랑 결혼 동맹했을 끼고 그 전에 비유왕 놀지왕 그러니까 그 전에 비유왕이랑 놀지왕이 일단 동맹을 했고 그러니까 낮에 동맹을 했고 동성왕이랑 소지마리칸이 낮에 결혼 동맹을 한 거죠. 네. 음, 네, 결혼 동맹했고 소지마리칸 어디 있노? 결혼 동맹 이전 비눌 그래 비눌 네, 비눌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네. 왜 동그라미 해놨지? 병부 병부 설치한 거는 우상국 우상국 정벌은 지증왕이고요. 병부 설치는 병부가 법풍왕 땐가? 아 진짜 많이 까먹네. 법풍왕. 맞죠. 법풍왕이에요. 법풍왕 때 병부 설치한 거 법풍왕 거니까 이거 뒤죠. 이거 뒤고 금관가야 금관가야 멸망하니까 여기도 아직 법풍왕이네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만 따지고 들어가면 다죠, 다. 관상선 전투는, 이거는, 여긴 진흥왕이니까, 관상선 전투 진흥왕 맞지? 이 한강을 차지한 게 이게 관상선 전투인데, 아마. 네, 맞죠. 관상선 전투 진흥왕 맞죠, 진흥왕. 그렇기 때문에, 어디 보고 있는 거? 그냥 일단 보기 해가지고 하는 거로 갑시다. 황룡사. 선덕여왕 때죠,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면, 아예 보기에도 없네요. 네. 여기 진흥왕이니까 진흥왕. 그다음에 라 대가야는 고리의 위기에서 벗어내려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이건 다입니다. 다. 이 버풍왕 때 맺었어요. 버풍왕 때. 그러니까 라는 금강가야를 멸망한 거는 버풍왕 때죠. 이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세를 몰아 백제로부터 한강효를 빼앗았다. 관산선 전투니까 라죠, 라. 이건 라로 가야 되고. 신라와 결혼동맹 버펑왕 때. 아, 잠시. 금강가야가 먼저 멸망했지. 그리고 대가야가 나중에 멸망했나? 폭풍왕 때 금강가야 정복했고. 그러면 4번도 솔직히 되지 않나? 금강가야, 대가야. 여기서도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1번이 너무 정답이라 갖고, 정답이 두 개인가?
뭐 정답이 두 개일 수도 있겠죠. 음, 관상선 전투에 져서 한강하루를 뺏은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류 지역까지 빼앗았다. 이게 라죠, 라. 그러니까 이전에 하류를 빼앗고 백제가 빡쳐가지고 전쟁을 한 게 관상선 전투니까 예, 라고 라. 예, 랍니다. 버풍왕 4번 될 것 같은데. 고대 국가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아 이거 진짜 문제 진짜 족같. 아 개수 묻는 게 아니구나. 고국 천황 때에는 왕위 계승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고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기역 제끼고 니은 맞고요. 그럼 기역 니 있는 거 제끼고 그럼 1, 3 제끼죠 하면 디귿 미음은 무조건 맞다는 소리고 그러면 디귿 보면 되겠네요. 어? 아 동성왕이 아니라 문주왕 때 전도를 했구나. 잠시 난 왜 계속 동성왕으로 알고 있었지? 아 동성왕은 동맹 맺은 거고 옮긴 다음에 동맹을 맺은 거네. 계속 결혼 동맹이랑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린. 그러면 동성왕이라 문주왕, 미연. 그러면 기억은 일단은 니은도 맞네요. 그럼 니은 있으면 아니지. 니은 꽃표고. 거풍왕은 이거 맞는 설명이고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성왕 때 사비 전도한 거 맞고 아직기가 일본에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아직기는 아니고요. 예, 아니 아직기는 근초고왕 때 놀이사치게. 성황 때 간 사람은 놀이사치게. 웅진으로 수도 천도한 사람은 문주왕 때 했다. 음, 동성왕이 아니다. 버풍왕 때 이거 됐고 아직기는 이제 근초고왕 때 인물이고 성왕 때는 놀이사치게. 예. 동천왕은 서한평을 공격하긴 했죠. 실패했고 미천왕이 이제 서한평을 점령했다. 백제의 여러 왕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제죠. 이거는 맞고 고구려가 전진이었죠. 예. 2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잖아. 왜 2번 했지? 성황 때는 사비로 천도했죠, 사비로. 예. 문주왕 때. 그 다음에 웅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국만 계속 했구나. 이거는 아직 모의고사 풀기 전인 것 같네요. 그냥 기출해가지고. 1번은 맞죠. 고구려 소수리만. 네, 율령반포하고 불교 공인했고, 지증학 때 신라로 바뀐 거. 왕으로 바뀌었고, 이거 1, 2번은 쉬운 거니까 바로 지킬 수 있었고, 무령왕, 3번이네. 사비천도를 초반에 엄청나게 틀렸구나. 사비천도 같은 경우에는 성왕 22부 맞고 무령왕이 22담로고 놀이사치기가 맞고 신라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 방령은 백제입니다. 백제. 그러니까 여기 고구려는 욕살이 지휘했고요. 고구려는 욕살, 백제는 방령, 신라는 군주. 네. 3번, 4번은 할 수 있고 1,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알아야 하는 건데 방령은 백제다. 네. 음, 시기 순으로 바르게 오르겠어요. 디귿이랑 리을 일단 비교해보면 디귿 장수왕 때랑 금강가야 망한 거는 법풍왕, 법풍왕이니까 당연히 장수왕이 먼저겠지만 디귿 그래가지고 리을 제꼈고 제일 끝에 미음이냐 기역이냐 대가야 법풍왕 되고 아니지 진흥왕 북한산을 순행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아래를 먼저 조지고 올라갔나? 둘 다 진흥왕이니까 일단은 이건 보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아니면 리을 성왕리랑 버풍왕이죠. 버풍왕. 그러면 버풍왕이 먼저니까 리을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죠. 결국 기억, 미음, 미음, 기억 이게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밑에를 치고 올라갔느냐 예, 그거 그러니까 치면서 올라갔느냐 아니면 위에 가고 이거 북한산을 수행하고 순수비 세운 거는 이제 한강 아니지 고구려 뚝갑 패고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멸망 금강가야가 이제 버풍왕한테 망하고 백제와 손을 잡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 상황을 관산성 전투에서 죽이고 예. 그러니까 한강 먼저 큰 적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일단 백제를 먼저 조지는 게 예. 이렇게 내려갔네. 이렇게 그러면 미음 기역 중에서 기역 미음이겠네. 기역 미음 그럼 2번 위 아래 위 위 위가 이제 한강 이제 대가야 위에 이제 함경도 간 거.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기억은 맞고요. 3층은 아니고요. 3층은 전부 통일신라 때고요. 수령을 파견했다는 게 틀렸죠. 수령을 파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 개네요. 세 개. 발해라는 이름은 그냥 대조영 때부터 그냥 썼다고 합니다. 그냥 그 가다가 바뀐 게 아니라 대조영 때부터 그냥 발해를 이름을 써갖고 고 그다음에 보자.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였고 무왕이죠. 무왕. 무왕이면 발해죠. 음, 삼성육부는 아니지. 지방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5경 15, 10, 15부 62주지. 이건 중앙정치. 예, 여기는 중앙정치 체제가 삼성육부고. 이런 거는 솔직히 나오면 그냥 거의 맞는 설명이라 봐야죠. 이거 가지고 그냥 가끔가다 장난을 칠 수 있긴 있는데 저번에 본 문제 중에서는 그 사진 띄워놓고 이게 국보 몇 호인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음. 일단 4번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이건 맞는 거고 이건 아닐까 생각했고 1, 2, 3번에서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음. 네, 헤이. 아,
철 쏟았어. 그래갖고 삼성육부 같은 경우에는 발해에서 나오는 말은 맞지만 이게 지방행정 조직은 아니다. 예, 이런 거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낚는 문제죠, 낚는 문제. 귀여운 거. 그리고 뭐 알아두면 좋을 게 육정산 고분군이 정예공주 묘다. 예, 정효는 용두산이다. 뭐 효, 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삼국의 한강유역 쟁탈 과정을 볼 수 있는 비석은 모두 몇 개인가? 북한산비 이거 한강 차지하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단양적 성비가 그 북한강 그러니까 한강 상류 차지하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는 그러니까 인생무상에 대한 이야기 적어 놓은 거니까 백제 시대 백제 그거 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고 중원 고구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가 한강 먹고 난 다음에 한 거고 백두산 정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이랑 청이랑 그거죠. 이제 국경 정할 때 그 세운 비석이고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이 비읍이 광개토 대항비에서 한 상강 한강 유역 쟁탈 과정 살펴볼 수 있는 살펴보지 못할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아리수를 건너 백제의 수도에 육박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강 유역을 차지한 거에 대한 그게 아니라 한강 한강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비석을 찾아라 이런 말이니까 광개토 대항비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입니다. 4개. 3번이고요. 신라의 관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흥왕 때 골품제 정비했죠. 지중왕은 그냥 순장 이런 거 금지시키고 국호 바꾸고 왕 그거 하고 이런 거고요. 이게 아마 오두품은 되나? 사두품? 아찬, 오두품? 대나마? 아닌가? 그 사두품이 대사. 네, 네, 맞네요. 그러니까 법흥왕 때 골품제도 정비한 거 맞고 이번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중앙은 17관등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 11관등이었다. 뭐 단양적 선비에 나와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워낙 많이 못 올라가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육두품 같은 경우는 아찬인데 사중 아찬이라 가지고 급이 그러니까 아찬보다 조금 더 높은 직책 그런 걸 맡겨주기도 했고 네, 사중 아찬, 구중 남아 뭐 이런 거 관등 제도를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끊었다가 가도록 하죠.